귀신을 만난 양생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복사 저포기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다음날 양생은 보련사 가는 길 중간쯤에서 소녀의 말대로 은술잔을 들고 소녀와 소녀의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대갓집의 행차일까? 굉장하구나. 아니, 저것은 우리 아가씨 물건인데 저 은술잔이 어떻게 저놈의 손에 들려있지? 혹시 저놈은 묘를 파헤치는 도굴범이 아닐까? 날이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요. 아니, 무슨 일로 그리 숨이 넘어가는가? 아가씨 관 속에 넣었던 은술잔을 훔쳐낸 놈이 있습니다요. 뭐라고? 어떤 놈이 내 딸 관 속에 넣었던 은술잔을? 저기 나무 아래 저자를 보십시오. 분명 손에 은술잔을 들고 서 있지 않습니까? 날이 저자가 들고 있는 술잔은 틀림없이 아가씨 관 속에 넣어 주었던 은술잔이 분명합니다요. 거참 괴이한 일도 다 있구나. 일단 저 젊은이에게 내 직접 물어봐야겠다. 젊은이 궁금한 것이 있어 물어보려고 왔소. 아, 예, 물어보십시오. 지금 갖고 있는 그 은술잔을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 자세히 말해 주겠소? 아, 이 은술잔 말입니까? 그렇소. 그 은술잔은 내 딸의 관 속에 넣었던 것이라오. 네. 양생은 소녀의 부친에게 그동안 소녀와 같이 지냈던 일들을 자세히 말해 주었다. 저포 놀이를 하던 그날 밤이었지요. 오, 이 은술잔은 아가씨와 마지막 헤어질 때 아가씨가 정표로 준 것입니다. 양생의 이야기를 다 들은 소녀의 부친은 양생을 사위로 생각하는지 반기며 말부터 낮추며 말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 죽어서도 처녀로 늙을 줄 알았는데. 정말 고맙네. 자네가 우리 딸의 배필이 되어 주어서. 양생은 처녀 귀신과 여러 날을 함께 지냈다는 사실과 귀신에게 끌려다니다 죽지 않고 살아온 것만 해도 섬뜩해 표정이 시무룩하였다. 이복에 나는 자식 복이 없어 늙음하게 외동딸을 얻게 되었다네. 금이야 오기야 기른 아이였는데 지난번 외구가 쳐들어왔을 때 싸움판에서 그만 딸이 목숨을 잃었다네. 하지만 전쟁 중이라 너무 정신이 없어 딸의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르고 급하게 계령동 산에 묻었지. 딸 자식을 그렇게 보낸 부모 마음이 오죽 아팠겠는가? 그렇군요. 휴. 그래서 딸의 명복을 빌러 보련사로 가는 중이라네. 이복의 젊은이, 내 이제 모든 것을 알겠네. 자네가 정말 내 딸과 약속대로 하려거든 여기서 우리 딸을 기다렸다가 같이 오게나. 불쌍한 내 딸을 잘 대해 주시게. 어르신, 뒷일은 걱정 마시고 올라가십시오. 소녀의 부친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보련사를 향해 길을 떠났다. 자, 그럼 나는 먼저 가 있겠네. 네, 어르신. 약속대로 소녀가 나타날까?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어느덧 양생이 소녀와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양생의 가슴은 설레임으로 마구 뛰었다. 왜 이리 가슴이 자꾸 콩닥거리지? 얼마 후 드디어 기다리던 소녀가 저 멀리서 걸어오는 것이 아닌가. 소녀의 모습은 어젯밤처럼 변함없이 아름다웠다. 아, 에라, 귀신이면 어떻고 사람이면 어떠냐?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 팔자에 저렇게 선녀같이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했으면 됐지. 무슨 딴 생각이냐? 양생은 아름다운 소녀를 본 순간 무서움과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즐겁고 반갑기만 했다. 서방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보, 와 주었구려. 내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오? 서방님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10년이 지난 것 같사옵니다. 하하, 난 혹시 당신이 오지 않을까봐 태산 같은 걱정을 하였소. 소녀와 양생은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보련사로 올라갔다. 호호호. 하하하. 얼마 후 둘은 보련사에 다다랐다. 보련사는 바위산을 끼고 있는 아담한 절이었다. 벌써 보련사에 다 왔나 보군요. 하하, 그런 것 같소. 양생이 소녀와 보련사에 도착하자 스님들이 제사 준비를 끝내고 양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네 왔는가? 네, 어르신? 여보게 그런데 자네 혼자 왔는가? 아닙니다. 따님과 같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딸을 보려고 두리번거렸으나 소녀는 휘장 안으로 사라지고 에이야, 어디 있느냐? 여기 왔다면 이 애비에게 모습이나 보여다오. 아이고, 애야. 그런 소녀의 모습은 아버지의 눈엔 보이지가 않았다. 소녀를 볼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양생 한 사람뿐이었다. 잠시 후 휘장 안에는 상이 차려졌고 양생과 소녀는 마주 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다. 서방님, 저와 같이 식사를 하시지요. 이 일을 어찌한담? 어르신, 따님이 저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뭘 물어보나 어서 식사하게 어서. 소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숟가락질하는 소리만 들렸다. 희한한 일이로군. 모습은 보이지 않고 밥 먹는 소리만 들리니 스님들이 말하는 혼백이 있다는 이야기가 필시 사실인 게야. 어머 어쩜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보네요. 조용. 아이고, 어찌 저런 일이. 소녀의 부친은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죽은 딸을 만나게 되어 반가웠다. 이복의 사위 기왕 수고를 한 김에 내 부탁을 하나만 들어주게. 네, 무슨 일이든 시키십시오. 소녀의 어머니는 죽은 딸을 위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었다. 내 신방을 마련할 테니 오늘 밤 우리 딸과 함께 지내주게나. 양생도 일을 잘 아는지라 그 부탁을 뿌리칠 수 없었다.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자네의 은혜를 내 어찌 갚을꼬. 그날 저녁이 되자 신방이 차려졌다. 소녀의 가족들은 신기해하며 밖에서 신방을 기웃거렸다. 무슨 목소리가 들려? 쉿. 조용. 애들은 가라. 서방님과 약속 후 헤어져 다시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옵니다. 아이고, 저 목소리는 틀림없이 내 딸 목소리인데 그것 참. 나도 당신과 헤어져서는 못 살 것 같소. 소녀도 그러하옵니다. 그리고 소녀의 행동이 법도에 어긋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답니다. 속은 신방에서는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자, 우리 멀리 떨어져 있읍시다. 아유, 왜 이래요? 궁금해 죽겠는데. 이상하게도 소녀의 목소리는 가족들이 신방 가까이 가면 끊어지고 멀리 가 있으면 아련하게 들려왔다. 귀신 같지 않다는 말처럼 방 안에서도 우리의 움직임을 다 알고 있어. 자자, 갑시다. 아이고, 내 딸아, 예미는 간다. 우거진 쑥대밭 땅속에 묻혀서 님을 그리워하며 가슴 아리하던 소녀는 여기저기 원기가 되어 떠돌아다니다 만복사에 들려 부처님께 소원을 빌었더니 자비로운 부처님께서 서방님과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었답니다. 소녀는 3세의 인연으로 서방님을 만나서 소박하고 단란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죽어서 땅속에 묻힌 몸, 이제 저승길로 떠나야만 합니다. 새벽닭이 울면 소녀는 서방님과 저를 위해 죄를 지내러 온 부모님과도 어쩔 수 없이 슬픈 이별을 해야 합니다. 소녀의 말이 끝나자 곧 멀리서 새벽달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럼 서방님 안녕히 계십시오. 소녀는 이만 먼 길을 떠나옵니다. 여보. 소녀의 혼백은 절간을 나가 흐느껴 울듯 말하며 점점 허공으로 멀어져 갔다. 이보시오. 잘 가시오. 양생이 가만히 들어보니 다음과 같은 소리였다. 저승길 기한이 있어 슬프게도 이별을 하네. 우리님께 바라노니 저를 멀리 마옵소서. 애달파라 우리 부모님 나를 짝지워 주지 못하네. 아득히 먼 저승길에 울며 혼자서 가네.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풀밭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였다. 아이고, 애야. 아이고, 우리 딸 혼백이 영영 떠났구나. 이 애미를 두고 어디로 갔단 말이냐. 이복에 이제 그만 슬퍼하게. 네, 이제 모든 걸 다 알게 되었네. 소녀의 아버지가 양생에게 말하였다. 양생도 나름대로 처녀 귀신과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동안 자네가 너무 수고가 많았네. 우리 딸이 준 은술자는 자네가 소중히 간직하게. 네, 어르신. 그리고 이건 자네가 갖게나. 이건? 딸아이 몫으로 마련해 놓은 토지와 몇 명의 노비 문서일세. 이제 그만 슬픔을 거두고 새 출발을 하시게. 양생은 울음을 삼키며 아침 하늘을 쳐다보았다. 햇살이 번져오는 아침 하늘에 이름 모를 새 한 마리가 슬피 울며 날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 양생은 술과 떡과 고기를 마련해 들고 계령동 숲을 찾았다. 그것 참. 분명 이 근처에 소녀의 집이 있었는데 이 쑥대밭 옆에 아담한 집이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걸.
양생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초라한 무덤 하나를 발견하였다. 아 그래, 이 자리에 소녀의 집이 있었어. 이 무덤이 소녀의 무덤이구나. 양생은 소녀의 쓸쓸한 무덤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양생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무덤 앞에 차려놓았다. 여보, 내가 왔소. 당신과 이별을 한 지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마치 1년쯤 지난 것 같소이다. 양생은 소녀의 무덤 앞에서 저승길의 여비로 쓰라고 종이돈을 불태우고 소녀의 명복을 비는 제문을 지어 읽었다. 아, 슬프도다 그리운 님이여. 당신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양같이 온순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소. 그대의 용모는 서시보다 아름답고 글솜씨는 숙진보다 더 훌륭했소. 양생은 해가 지고 달이 뜰 때까지 소녀의 무덤 앞에 서서 소녀의 영혼을 애타게 기다리다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양생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소녀의 생각이 간절해 잊을 수 없었다. 네, 님이여, 오늘은 어떻게 지냈소? 나는 온종일 당신과 지냈던 꿈 같은 일들을 생각했다오. 아, 진정 보고 싶소. 이후에도 양생은 소녀를 잊지 못하여 전답을 팔아 사흘 저녁을 정성으로 소녀의 명복을 비는 제사를 지냈다. 사흘째 되던 밤 양생은 서방님, 소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서방님, 이건? 서방님, 저는 서방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극한 은덕으로 다른 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났답니다. 그동안 베풀어 준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아, 서방님께서도 더욱 공덕을 쌓으셔서 내세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여보. 마지막 소녀의 목소리를 들은 양생은 더욱더 소녀에 대한 그리움을 참을 수가 없었다. 아, 오늘도 당신이 보고 싶소. 그래, 내 산속으로 들어가 그녀만 그리워하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리. 양생은 결심을 한 후 지리산 깊숙이 들어가 결혼을 하지 않고 약초를 캐며 살았다. 그 후 지리산으로 들어간 양생이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부처님과 저포놀이를 해 인연을 맺은 기묘한 사랑 이야기 만복사저포기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이제 그보다 더 애틋하고 슬프고 아름다운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사랑, 그 기묘한 운명을 담은 두 번째 에피소드 이생규장전도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남원문화원 방문 시 흔쾌하게 사진을 제공해 주신 남원문화원 담당자님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